안녕하세요. 문화사색 이주연입니다. 한국 여성 최초로 유화 개인전을 연 화가, 최초의 소설가, 그리고 최초로 세계 여행을 한 신여성, 바로 정월 나혜석입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불륜 사건과 춘원 이광수와의 스캔들, 그리고 1934년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면서 발표했던 이혼 고백서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다 결국 한겨울 행여병자로 생을 마감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더 유명하죠. 현대에 들어 나혜석은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그녀처럼 억압받는 우리 사회의 여성의 현실과 속내를 40여 년간 사진으로 표출해온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 아트 다큐 후아유에서 만나보시죠. 카메라를 응시하는 무심한 눈빛. 익숙한 듯 낯선 여성의 모습을 40년간 담아오니 역시 여성 사진가 박영수입니다. 어느 겨울날 90살 나이가 무색한 곱디 고운 한 여인과 그녀에게 초집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요. 아니야, 그게 더 좋아. 나 좋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우아한 자태를 취한 이 범상치 않은 여인은 사실 한국 문학사가 기억하는 참여와 저항의 아이콘 고 김수영 시인의 아내입니다. 괴팍한 시인을 보살핀 김현경, 내조를 넘어 그녀는 시인의 적극적인 조력자였고 인생의 버팀목이었죠. 고고한 그녀를 카메라 앞에 세운 건 예뻐요. 뭘 걱정하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칠순의 사진가 박영수, 무엇을 찍고 싶어서일까요? 힘을 당하는 그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를 굉장히 염려하세요. 실은 그게 아름답다고 본인들은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야. 이 늙은 쭈그랑 망탱이를 못 따로 촬영을 하느냐고. 제일 제가 드러내고 싶은 건 그분의 당당함이에요. 당당하게 이렇게 허리를 쫙 펴고 카메라 앞에서 떳떳해지는 이 모습이 제가 이제 가장 그리고 싶은 모습이었거든요. 하나, 둘. 여성, 그것도 연세가 많은 어르신을 프레임에 담기 위해 작가는 2년간 대화를 계속했고 그렇게 쌓인 신뢰 덕분에 남성의 그늘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그녀들의 진짜 표정을 건져낼 수 있었죠. 그렇게 포착한 연륜 깊은 여인의 초상이 한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시인의 아내 김현경 여사 외에도 결코 녹록지 않았을 한 세기의 삶을 살아내고 노 작가의 카메라 앞에 앉은 8, 90대 여성들입니다. 이들 중엔 낯익은 얼굴도 있죠. 극단 자유를 40년간 이끌고 한국 현대 연극사에서 세트와 무대 미술의 개념을 세운 산 증인. 작년 연말 향년 91세로 타계한 이병복 무대 미술가입니다. 전시 오픈해놓고 돌아가셨어요. 2017년 8월쯤에 아무렇게 되게 단순한 옷 색깔도 노란색만 입고 찍은 거지만은 발 들고 있는 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썼어요. 모두 오신 분들이 밝게 자기한테 웃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들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사진 옆엔 인터뷰 영상도 함께 상영해서 한 여성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줬죠. 모든 매스컴하고 인터뷰를 해요. 객석에서. 언제든지. 난 뒤에서 일하고 있고 그게 나한테 열받더라. 내가 여기 대표고 극단을 엮어 나온 대표고 내 이름은 이병복이다. 이게 말하면 녹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신 거거든요. 이때다라고 말씀하신 거라서 유언같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묻어둔 얘기거든요. 쉽게 누구한테 말 안 했던 얘기. 그런 게 저는 이 작업에서 가장 포인트예요. 또 의상이며 구도에서 결코 평범치 않은 강렬한 이미지의 이 여성은 김비함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찾아가 뵐 때부터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이고 이 90이 된 분이 이런 손톱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기가 거기에 다 모여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이분의 오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게 얼굴이라는 피규어는 모든 거를 다 이겨버리거든요. 얼굴을 배제해야 손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번 전시엔 이들을 포함해 총 7인의 아름다운 고령의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기업가의 아내 박경애, 카리스마 넘치는 판소리 명창 최승희, 청국장집 명품 손맛 이상주. 이들의 초상 작업을 하며 박영숙 작가는 작은 바람을 품었습니다. 그분이나 이런 거를 원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다르기를 원한 거죠. 각자의 삶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그 특별함에 대한 것을 공경하는 의미가 저한테 있는 거죠. 지금부터 나도 늙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삶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더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사실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었어요. 김혜순 시인이 의미를 담아 써준 제목 두고 왔을 리가 없다에도 각별한 애정이 담겼죠.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신 분들이지 그 일을 미진하게 두고 오지는 않았다. 어떤 챌린지가 오면은 그 챌린지를 극복해내는 삶이 인간의 삶이잖아요.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니까. 카메라를 분신으로 삼은 지 40여 년, 여성만을 고집해온 박영숙 사진의 출발은 어딜까요? 여대 사학과에 진학하자마자 사진반까지 만들어가며 독학으로 사진에 몰입한 그녀. 졸업 후 1966년 첫 사진전도 열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진가로서 사회 진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남자들과 같이 있는 암실에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느냐, 살인 사건이 난 현장에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나 갈 수 있다 못 갈 게 뭐 있느냐. 이제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질문으로 대응을 했는데도 어떤 기준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 제가 배제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아 기념전을 하게 된 박영숙. 이때 처음으로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영등포의 닭장 같은 여성의 일터, 거기서부터 남대문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여자들이 일하는 모습들, 뭐 미장원, 뭐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일터를 각각의 형태로 보여주었던 것 같고, 여성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직면해 있는지. 그렇게 인지도를 쌓아가나 했는데 1980년 39 나이에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말 듣자마자 이게 온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된 채 죽어버리는구나. 뭐를 하는 누구, 박영숙. 이렇게 불리지 못한 채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살아나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40을 전후로 하는 내 친구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히 소중해지면서 이들을 기록하는 것이 나의 의무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가슴을 도려내는 큰 수술 이후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담아낸 작가. 이 전시는 타인의 초상을 내걸었지만 사진가로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1980년대 중반 당대 이슈메이커로 떠오른 페미니즘 단체에 합류해 여성주의에 눈뜨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화는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 페미니즘을 추구하고 그걸 논리화시키고 여성주의적인 개념을 어떻게 다루어내나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1988년엔 여성 해방 시와 여성주의 미술을 결합한 시화전에도 참여한 박영숙 작가. 본격적으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 페미니스트 사진작가로서 없던 길을 만드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습이 쌓여가다 그녀는 결국 1999년 자신만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터뜨립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착하게만 살아야 했던 여자들의 숨은 광기를 드러낸 사진들. 프로젝트 제목에도 거친 비속어를 썼죠. 미친년은 일반적으로 욕이죠, 욕. 그 여성을 폄하시키는 최대치의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문제를 건드려서 앓게 되는, 이르게 되는 그 지점을 미친년이 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녀의 그 고민의 세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세계를 대신 아파주는 작업이 이 미친년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02년 두 번째 프로젝트는 생활에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은 정처 없이 떠도는 주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중에 각별한 작품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잖아요. 집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의 엄마였던 거라고 상정하고 고등어를 내려치다가 집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딸을 상상하고 있는 그때의 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 일본에서 현지 여성들을 담아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 고정관념을 꼬집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대표 프로젝트를 마감하고 10여 년 만에 연 신작전에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사진 속의 주인공, 품위 있는 은발의 여인입니다. 17의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와 일찍 남편을 보내고 어려운 시아버지와 깐깐한 종갓집을 이끌어 나간 여성. 외유내강의 내면까지 담긴 자신의 사진을 본 느낌은 어떤가요? 아니, 나는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전시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미안하고 고맙고 또 자랑스럽기도 조금 하고요. 작가는 종갓집 며느리로 성장한 이은주 여사의 강인한 내면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줄곧 다뤄온 그녀가 처음으로 선택한 고령 여성 연작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더 큰 타이틀 이름이 여성서사 여성사물이라는 제목이에요. 두고 왔을 리는 없다는 그 프로젝트의 첫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 든 여성들을 다루는 작업이 계속되어질 거고, 이거는 저와 같이 늙어가면서 제 작업에, 제 삶의 일부로서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이제 77, 하루가 다르게 나이 듦을 현실로 인정해야 할 때 그녀의 노선은 변화하게 될까요? 저는 죽을 때까지 페미니스트고요. 페미니스트로서 들추어내야 될 저 밑에 깔려있는 그 스토리를 끌어올릴 거예요. 한 가지에 있을 때는 저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관심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바빠질 것이고 저의 머리가 횡횡 돌아가기를 원해요. 오직 여성의 사진으로 발언해온 작가. 여성 자체의 가치와 고유한 이름을 위하여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영원한 현역. 사진작가 박영숙입니다.